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2025년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국이 날려서 오늘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순식간에 배가 땅에 닿을 수 있어요. 오페라 맛 좀 봐라. 오페라 맛 좀 봐라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월말 김어준에서 얼마 전에 연말 특집 녹음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엄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아, 주말 공연은 어떡하나. 우리 애기 우유값, 출연료, 전 세계에서 매주 오페라를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하필이면 그 주에 원래 공연이 없는 주였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소추하는 당일에도 하필 공연이 있었어요. 관객들이 여기 왔는데 관객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때 어느 순간 박수가 터져요. 자, 영상 봅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결됐습니다. 비로소 이제 공연을 보기 시작했죠. 계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선은 이제 저희 극장주가 잡혀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날 이렇게 발표가 되는 날에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휴대폰 보고 있고. 이분들이 공연을 보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휴대폰을 보고 계셨던 상황이었으니까 화면이 나오고 외치는 순간에 아, 공연 중에 이렇게 전 국민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무대는 이 무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니, 다른 답변이잖아. 저희가 3년을 계획했다, 12년을 계획했다 했는데 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진짜 벙커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벙커 오페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이 딱 됐을 때 내가 매주 출근하는 일터잖아요. 공연장이고. 그 공간이 군화발로 짓밟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먼저 났어? 화가 먼저 났어요, 저는. 명단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공연이 계속 되고 있고 탄핵안 가결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 순간에는 아, 이런 공간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그 상징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엄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민주주의의 자유가 그냥 온 게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싸워오셨던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야, 박수. 야. 저는 계엄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요. 가짜 뉴스나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고 실제로 그랬다고 했을 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희의 업인데 그게 끊기는 거니까요.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어디론가 이동하셨잖아요. 우리 총수님이. 그래서 그때도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제일 많은. 네. 아직은 똑같아요. 요번 달 말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생님이 유일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공연을 했던, 다른 분들은 1부, 2부도 나눠서 나오고 하거든요. 이분은 1부, 2부 다 해요. 곧 4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집에 있으면 뭐라고 한대요. 근데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때가 이사 선생님 스케줄 때문에 그때 공연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 주가 그 주였던 거예요. 그치. 그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여기 앉아있지만 이유가 다른 이유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공연이 없었단 말이야. 1년에 유일하게 이런 우연이 있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도 현실감이 없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국회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끝났잖아. 아니 탄핵이 아니라 아이고 계엄이. 네. 수상한데? 계엄이 그렇게 이제 정리되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화낼 일은 없겠구나.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한 번씩 깨죠. 맞아요. 깰 때마다 이제 뉴스 계속 보게 되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탄핵되고 나면 요 앞에 계엄군들이 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실물 동상을 세울 거예요. 지금 작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서사가 완성된 느낌이에요. 세계 어느 공연장에서도 이런 서사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와중에 우리는 오페라를 하고 있었고 그 공연 중에 또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라는 그러니까. 아주 그 자부심을 갖게 돼요. 저는 해외에 있는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공연장 앞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왔다. 내가 공연하는 곳인데 여기가. 네. 저한테는 그런 곳이니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한국의 국격을 생각해서도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더더욱이 예술을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이제 공연을 예고하고 티켓을 오픈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티켓 오픈하자마자 5분 컷으로 다 끝났거든요. 올해 그러면 펼쳐질 오페라는 뭐뭐 있습니까? 우선 상반기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공연으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라는 작품을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국하고 굉장히 좀 맞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유일하게 감옥이 나오는, 드물게 감옥이 중심이 되는 오페라고요. 교도소장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비밀리에 가둬놨는데 밑에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또 아주 멋진 아름다운 삼중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그 물을 받아 마신 죄수가 당신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부인이 와서 구출을 하거든요. 부인이? 그런 내용. 부인이 와서. 그 대목을 고쳐줘. 삼촌이나 이정 사촌으로 고쳐줘 그거를. 드물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오페라가 베토벤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오페라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부에는 그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를 저희가 공연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공연. 맞아요. 첫 번째 공연이고요. 2025년 첫 번째 공연. 김태현 선생님이 그 악랄한 교도소장, 아마 회색 양복을 입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역할에는 이사연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2부에는 또 완전히 또 변신을 하셔서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아주 멋진 노래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미키 상품 없어요? 두 분이 이중창을 불러주실 텐데 이 이중창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맨 처음 공연에서 불러주셨던 곡을 해주실 거예요. 겨울에 듣기 좋은 라보엠에 나오는 미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미미는 여자친구인데 지금 여자친구랑 깨진 상태인데 나도 지금 힘들어 라고 하는, 서로 힘들어하는 남자 두 명이 부르는 그런 이중창이에요. 뭐가 맥락이 안 맞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부탁드립니다. 예. 오
바리톤이 각각 짧은 한 소절씩만 해주면 안 돼요? 이 공간이 이 오페라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끄덕끄덕? 맞아요, 맞아요. 프랑스 숑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이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앞부분을 좀 불러볼게요.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et ça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오페라 맛점 발언이 계속됩니다. 티켓을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야, 이거 얼마만에 PPL이냐. 반갑다, PPL도. 다 먹고 살아야 돼요, 다. 탈취제, 이거 좋지. 좋습니다, 탈취제. 방향제가 아니라 탈취제입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바스. 박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환호가 익숙해,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석열 덕분이에요. 아니, 내비 수방사로 친 거 아니야? 계엄군이 당일날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야, 벙커원으로 가! 군인들이니까. 진짜 남태령의 벙커원으로 간 거야. 어디야? 남태령입니다! 자기처럼 군인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예. 계엄 직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엄하는 그날 대구에 있었어요. 전교조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전교조? 예. 이야. 그런데 딱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한 분이 교수님 계엄이래요. 핸드폰을 같이 봤어요. 보는 순간 나는 의심이 없었어요. 왔구나. 내가 사실은 그 전주에 학생들한테 계엄이 일어나면 나를 못 볼지 모른다. 혹시 내가 못 보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갔구나 생각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 가라. 나는 지금 서울로 간다. 그래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호텔로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가세요. 나는 서울로 갑니다 하니까 한 분이 그래. 그러면 교수님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서울로 갔다고. 그렇지. 딴 데로 갔지. 그리고 저는 광주로 갔죠. 광주로 가기 전에 호텔 가까이 가서 주변을 계속 탐색했어요. 한 30분 정도. 왜냐하면 예비검속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내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내가 있었던 호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특이할 정도로. 그때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했어요. 나는 이미 멀리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랬어. 어준 씨는 오늘 밤 죽는다. 빨리 전화 끊자마자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로 무조건 달려라.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어준 씨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지금 당장 방송을 해라.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 서로 그렇죠. 속박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할 일 하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끊었는데, 그 전화를 끊고 주진우한테, 야, 너는 국회로 가라. 그렇지.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짐을 싸서 가는데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일주일간 방송과 국회 주변을 왔다 서성이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내가 할게요. 예. 계엄 이후에 교수에서 전사가 됐어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에서 지면 그럼 더 이상 교수 생활 나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 종북 끈앞을 쓰게 하고 정기 해약을 쭉 해왔고 그러면서 윤석열은 검사를 군인으로 대체하려고 한 거다. 그렇죠. 아이고 굉장한 통찰이에요. 검사로는 성이 안 찼던 거야. 아니 2년 반을 이재명 그거 하나 못 잡아? 비켜 총으로 쏘면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우리 사회에서 온전하게 격리시키려면 3단계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체포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선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이기면 다 사면복권해서 다 돌아올 거 아니야. 윤석열 돌아와. 시발. 그 분석을 이따 정교하게 해드릴게요. 돌아오면 우리 다 튀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대선에 지면 어준 씨는 망명해야 될 거야. 나는 방금 전에 독일에 아는 친구하고 전화했거든요. 오면 거처할 집이 있대. 그래서 교수님이 요즘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어제부터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 대상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 강연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 방식으로 네. 한번 해보아. 빛의 혁명. 이 혁명에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숭고미가 등장했다. 숭고미란 말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걸 성스럽다고 표현해요. 미학, 예술 공부하신 분들은 숭고미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가 깨졌을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산을 본다든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멋진 남자를 본다든가 이럴 때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우면 누구한테 사랑받기가 어렵겠죠. 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숭고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칸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 빛의 혁명에서 숭고미가 그런 형식적인 파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승화하는 것이 응집됐을 때, 그 집적된, 집약된, 응축된 그 고통이 하나의 장면에, 하나의 이미지에 폭발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모두가 그걸 숭고미로 느낀다. 자,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제가 발언을 잘못하고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론장에서 배제돼야 되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제 연구실이거든요. 이 연구실에 나를 감금했어. 열흘 동안. 나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그래서 열흘 동안 뭘 할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자. 열흘 만에 썼어요. 내가 원하는 빛의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저들의 내란이 혁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준 씨는 망명할 텐데 나는 어떡하지? 그럴 때 약간 교수는 변절하면 봐주거든요. 변절은 봐주지. 내가 보기에 어준 씨는 변절해도 안 봐줘요. 에? 나는 제일 먼저 변절할 거야. 나는 원래
계엄을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와도 변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벽으로 책을 쓰자. 이 책을 쓸 상황만 하더라도 여전히 탄핵 소추도 안 됐단 말이지. 그렇죠. 탄핵 소추는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예. 사실은. 오늘 내란 특검 또 부결됐거든요. 김건희 특검 또 부결됐고 모든 법안이 다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특별하게 탄핵 소추 성공한 것인데 만약에 그로부터 2주, 3주만 지났어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같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는 탄핵 소추 안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변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의 변절을 차단하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그렇지. 변절해도 용서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 책을 쓴 거야. 그런 각오를 한 거지, 네. 말하자면. 저는 처음 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독일 베를린에 가시면 독일의 피에타라고 하는 케테 콜비치라는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상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대신하는 독일 역사의 피에타거든요. 이 은박, 담요를 입은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의 피에타는 여기다. 저들에게는 예수가 지켜야 되는 무엇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조국이고 나라다. 이후에 저는 이 피에타상의 이 느낌이 무수히 많은 작품들로 실현돼서 정말 세계 최고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도 추운 곳에 있는 분들한테 꼭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느낌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4.3 때 죽은 아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아무도 몰래, 심지어 딸조차도 평생 모르게 잃어버린 아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그 흔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 작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작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처음 대규모로 몰린 현상은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서 만세의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장이에요. 서양에서는 만세가 영어로는 있지만 행동은 만세, long live the king이지. 서양 사람들은 항복이에요. 동양에서는 한중일은 만세를 불러요. 누구한테? 황제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황제한테만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 위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죽는 거예요. 영모예요. 그러면 황제가 될 사람, 세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천세, 천세, 천천세. 거기다도 만세하면 죽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광장에 여성들이 만세를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황제로, 왕으로, 주권자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목적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언제 어디서나 만세를 부르자고 하면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된가 안 되나? 야, 대한민국 만세! 되잖아. 박보영 만세! 김어준 만세! 되잖아. 우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만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성이 처음 공론장에 등장해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나도 주권자, 너도 주권자. 이게 만세야.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법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파괴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장 민주주의의 정점에 이르면 항상 폭력이 동반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피어오를 때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출발이 여기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은 귀천이 없고 빈부가 없고
근데 귀천 빈부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뭐라고 나와있냐? 대한민국은 남녀의 귀천의 빈부의 차이를 없앤다고 되어 있어요. 유관순 누나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4.19 때도 보세요. 4.19 때도 만세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여기는 어디죠? 5.18입니다. 헌혈을 하신 분. 주먹밥을 나눠주는 양동시장의 어머니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피에타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지난번 촛불 시위할 때 광주는 횃불을 태웠어요. 횃불은 상징이 뭐죠?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군의 고통으로부터 3.1 독립운동, 5.18을 건너서 어디까지? 촛불 항쟁까지. 너무 슬퍼하니까 다시 한번 만세 한번 부를까요? 안 되겠네. 자, 한강 작가 만세! 당시에 518개의 횃불이 광주에서 어디로 와요? 광화문으로 옵니다. 역사가 다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불빛을 좋아하냐? 원래 횃불 때문에, 횃불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도 가능하면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꽃필 수밖에 없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빛의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 세월호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이 세월호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해명되지 않는 죽음은 억울해서 저승을 갈 수 없다. 저승에 갈 수 없는 죽음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승으로 갈 수 없는 죽음은 어떻게 해요? 구천을 헤맨다. 그 구천이 뭐냐 이게 구천이. 구천이 어디 있어 세상에. 구천이란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의 심장이 구천인 거예요. 3대 죽은 아들을 작별할 수 없는 그 엄마의 심장이 구천인 거예요. 지금 2030 여성들의 가슴이 세월호의 구천이다. 이태원 참사의 구천이 그들의 심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저의 해석입니다. 2022년에 핸드폰 불빛과 함께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렸어요. 그들에게는 이재명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 구천을, 억울한 주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예전에는 새로운 건 어제보다 더 나은 걸 새로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새로운 게 어제보다 나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을 존중하고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는 세대가 든 것이 응원봉이다. 두려움 없이 갈라치기 없이 저는 우리 세대가 이제 이들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권력은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도덕적 권력이든 이들에게 줘야 된다.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가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한다. 윤석열이 체포돼도 탄핵돼도 이걸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과 같은 괴물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괴물은 지치지 않는다. 지금 인터넷 가서 보면요. 깜짝 놀래요. 이런 강의가 가능하다니.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 출발점은 뭐냐? 중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앞에는 이번 2030으로 대변되는 광장의 응원봉을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고. 그렇죠. 이 국면에서 그러면 대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자,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요구한 것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당원들이 또는 범진보 민주진영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장으로 만들어달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순간까지 전국을 돌면서 그 의견을 모아 수정해 갈 거예요. 탄핵이 이용되는 날 전국에 이걸 배포할 겁니다. 이 한 장짜리를. 나는 이 첫 번째 제안자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를 교육하는 최초의 교본을 만들자. 3.1 독립, 4.19 부마 항쟁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최초 역사라는 것.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데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잠깐만요. 여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광장에서 만나 조화를 이룬. 세계 최초의 유일한. 그러니까 광장에서 요구가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러면 끝에 가면 이제 폭력이 발생하죠. 그건 서양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뭔가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그게 극단으로 가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민들이 막 요구를 해.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진압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폭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안 그랬다. 네. 3.1 운동도 안 그랬고 가장 최근에 탄핵 광장에서도 안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법치와 민주가 네. 평화롭게 만나는 광장은 우리만 가능하다. 그렇죠. 오로지 우리만. 그거를 계승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해주면 안 돼? 박수! 자,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뭘까? 여러분에게 죽기 직전에 하나의 가치를 말해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말할 것 같아요? 고기. 멜 깁슨이 브레이브 하트에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프리덤 그러잖아요. 철학사 전체에서 단 하나의 가장 소중한 개념을 말하면 자유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떨리게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바쳐서 인생을 바친 개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자유가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하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을 최대화하고 국가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개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택하는 사람을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서양에 가면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해요. 어준 씨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옆에 보여주는 사람도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 자, 서양에서는 그래서 진보적이란 말 대신에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광장에 올 때 조직을 명령을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는 조직의 명령을 받고 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데 가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저항하는 인간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을 써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바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가 촛불혁명부터 지금 빛의 혁명의 핵심이에요. 그 자유라는 개념을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좌파에 의해서 외면당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지금 이 순간 진보 또는 합리적 보수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자유를 더럽혀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자유가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상 자유란 말을 못하게 우리가 자유란 말을 가져와야 된다. 개념을 가져오면 권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란 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저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헌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말로 가져오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이 어디라고요? 민주당이다. 범야당이다 할게요. 범야당 합시다. 무조건 합쳐야 돼. 민주당만 하면 안 돼. 자, 지금까지 민주당에 해놓고 또 합치자 그러고. 그래도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치가 그래.
진보 진영이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범진보 진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치 세력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헌법 전문에 또 두 개의 요구가 있다. 기회균등, 또 하나는 생활균등이에요. 생활균등. 생활균등을 흔히 경제민주화로 이해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기회균등이에요. 생활균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는 완벽하게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인 생활균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로 가져오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이 기본사회론이거든요. 그 기본사회론에 헌법과 연결을 못 시켰어요. 누가 했다? 오늘 박구영이 한 거예요. 예? 그만들어야 되겠어. 원래 이 병은 어준 씨가 버티는 전염병이에요. 이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싸우자는 거예요? 예. 만세를 부른 듯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한 장의 이념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근데. 어렵죠. 그런데 어제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한 장이 마련되면 그때는 그게 박구영 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국이 퍼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치로 내세울 가치,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부탁한 게 모두가 함께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면 파란색, 반대하면 하얀색 이렇게 하면서 의견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간명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빛의 반혁명과 혁명 사이에는 저는 3단계 9계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반혁명 내란의 직접적 행위나 행위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계엄 해제 결의가 1계단이고 2단계가 계엄 국회 의결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내란 관련 우두머리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를 체포 구금하면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단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 지난번 윤석열 씨가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찬탈 세력. 그 순간부터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정신적으로는 내전 상태에 있어요. 빨리 그를 체포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체포 구금하는 순간 그때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2단계는 뭐냐? 이 반혁명 내란 세력에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제압이 있어야 돼요. 구속 기소가 돼서 사법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돼요. 이게 네 번째 계단이에요. 다섯 번째 계단은 뭐냐? 탄핵 인용으로 행정 권력이 말소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범민주진영이 법치 복원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2단계가 끝난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잠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디 가야 된다? 망명.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몇 개의 계단이 남아있어요? 몇 개의 계단이? 질문 좀 하지 마. 월말 할 때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알아들었어? 이건 제 직업병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치 양보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뭐가 안 된다? 중간이 없다. 여기가 끝날 때까지는 중간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가 되면 중간이 가능해. 이때부터 타협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빛의 혁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내란 관련 행정 권력, 특히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요 모피아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 권력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유린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잡혔어요. 정권을 바뀌면 내란 관련돼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특히 정치 권력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기본 사회를 회복하면 그때야 우리가 3단계 빛의 혁명이 완수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야, 예, 2시간짜리 강연을 30분에 압축하려니까 중간중간에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나 질문 안 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이 얘기를 하며 전국을 돌 거래요. 그래서 대선까지를 꼭 이기겠다는 거야. 어젯밤에 여기 국회에서 가장 큰 강의. 어젯밤에 한 거예요? 어젯밤에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못 앉았어요. 어제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당 대표가 오지 않은 행사에 이 큰 홀을 쓴 적이 없고 쓰더라도 이렇게 모인 적은 없어요. 박고행 보러 왔다는 거야? 저 때문에 왔겠지 당연히.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국회.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유일하게 김어준의 힘입니다. 네. 이건 좋은 얘기네. 또 길게 해. 방금 내가 택시 타고 오는데 네. 헤맸다 했잖아요. 택시 기사가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택시비라도 안 받아야 되겠다. 꼭 주고 싶었는데 또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지 안 줬는데 그분하고 그래도 줬어야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 네. 김어준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잘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찬성하면 파란 거, 반대하면 하얀 거. 매 순간 물어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 간다.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본인이 대학 교수인데 올인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 민주당 교육을 전국 돌면서 해야지. 그중 일부 엑기스를 들어본 겁니다. 우리가 참고할 게 있는지 몇 번 더 모실까 합니다. 진보야 뭐 확실한 물건이죠. 아하, 할인하는구나. 한 병에 68,000원인데 세 병에 84,000원이야. 왜냐면 유통기한이 3월 19일까지밖에 안 남았어. 찬스다, 찬스. 이런 걸 떨이라고 하죠. 이참에 세 병 사가지고 석 달 마시면 딱 되겠네. 세 병이 한 병 가격이네.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구만. 6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간 줄이 막. 뭐예요 이게? 경호라인? 경호라인인데 이게 소용이 있겠나 싶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정신적인 경호라인이야. 자, 오늘 주제는 윤석열 체포인데 그 전에 한 잔씩 할까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조금 평온하고 심심한 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깨서 오늘은 잡으러 갔나? 그러니까. 낮잠도 못 자겠어요. 1시간 지나면 뉴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잡으러 갔나? 계속해서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족보만 이만큼 쌓여 맨날.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집중력 저하. 1시간 반짜리 영화도 못 보겠어. 그거 다 중간에 중단하고 뉴스를 봐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 그렇지. 현실이 훨씬 자극적이에요. 현재 맞는 영화 하나 있어요. 11워? 11워. 아주 잘 맞는 영화죠. 영화 자체도 잘 만들었는데 제가 요새 극장을 못 가거든요. 형편상. 그렇지. 몇 명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수입사한테 네. 부탁을 해가지고 스크리너를 봤어요. 넷플릭스를 봐도 나도 10분 이상은 볼 수가 없거든 요새. 재미가 없어. 현실이 훨씬 긴장감이 넘쳐가지고. 근데 우리 현실 긴장감하고 가장 싱크가 되는 영화였어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들어있기도 하죠. 미국이 동서로 갈라져서 내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첫 장면에서 보자마자 저거 윤석열이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양쪽이 싸우는 거야. 격전을 벌이는데 엄청 감정이입돼요. 대통령이 전세가 불리해질수록 전전 선동용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내보내요. 자기 지지자들 보라고. 뭐 경호처장도 나와서 동영상 찍고 그래요? 경호처장이 살짝 스포일러인데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잡으러 간단 말이죠. 경호처장이 나와가지고 넘길 테니까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라. 비슷하지 지금 상황하고. 네. 안전을 보장하면 출석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민군이 바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안 돼.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방탄 차량도 하나 미끼로 대신 가짜 하나 내보내잖아요. 그렇지. 네. 방탄 차량 미끼로 내보내. 네, 시민군이 역시 그 차에 타고 있던 영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바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 예, 박수 영화입니다. 치지 말자. 예, 예. 영화입니다. 예. 저는 근데 하얼빈도 보면서 단 하나의 목표, 늙은 늑대를 처단하라 라고 하는데 미친 멧돼지를 처단하라. 요새 방송하면서 느껴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 점점 거칠어져요. 너무너무 거칠어졌어요. 9시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거칠어지셨더라고. 박은정 의원이 아니, 수계라고 말해야 되는데 윗대가리. 아 참 이거 진바 한마디씩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된 거지 소비기한이 임박된 건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비기한은 보관 상태에 따라서 훨씬 더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 병을 내가 혼자 마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셔도 됩니다. 왜냐? 정말 저렴하니까. 세 병을 사시는 것이 평상시에 한 병 가격과 비슷해요. 완전 이득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내 살림 돈 벌어가는 거예요. 돈 쓰면서 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질러! 짧게 한마디씩 하실랍니까?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왜 재고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영하의 날씨에 몸이 추울 때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진저차가 불티나게 팔려야 될 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체포인데 체포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밖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주할까? 윤석열 제3의 정서의 도주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안규백 의원의 주장이 있었는데 근데 오마이TV에서 오후에 영상이 찍혔어요. 한번 보세요. 맞는 것 같지? 제일 왼쪽 뒤쪽에 가방 들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저 네. 가방이 가방 방탄입니다. 경찰 과학수사 기법 중에 보행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걸음걸이 특색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과수에 영상 분석 센터가 있거든요. 동일인인지 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내 근데 눈으로 봐도 그렇게까지 안 알겠어요. 해도. 근데 그렇게까지 내 안 해도. 눈으로 봐도 알겠어요. 맞아요. 네. 저런 실력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그쪽에서 지난 8일간인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라는 속보를 냈어요. 지난 8일 속보야, 속보. 그 명료한 정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내부에 있는 경호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어저께 밤에 대통령실 관저에서 나온 거죠. 관저에서 나와서 집무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집무실에서 발견. 네네. 숨쉰 채로 발견. 용산으로요? 용산 집무실. 관저를 벗어났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관저 정문을 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비밀의 문이 있다. 혹은 대통령 방탄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보통의 경호 차량보다는 훨씬 적은 수로 카메라가 저 장소를 대놓고 찍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그 장소에 온 거예요. 약간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나 건재한다 나오는 것처럼 도피설 나오니까 나 여기 있다. 일부러 찍히려고 나온 거거든요. 왜 관저에 있다는 걸 일부러 알립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없을 계획도 있으니까. 지금 관저에 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도 관저에서 나올 수 없는 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을 제보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보통 목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발견되었다. 물건이야. 우리도 당일자로 쓰고. 이게 이제 말들이 다들 너무 거칠어졌어. 진짜 의아한 게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집무실에를 왜 갔죠? 집무실에 남은 뭐가 술이 있길래?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마셨다는 많이 건 마셨다는 얘기는 알려졌어요. 많아요. 네, 술 가지러 간 거예요. 관저에 계신 분이 술을 못 먹게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주로 번개를 쳐가지고 야 너 들어와 해서 대통령실에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파다해요. 인근에 있는 공관들의 벙커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상정하고 체포영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의도된 거거든. 찍히려고 나온 거잖아요. 왜 찍히려고 나왔겠어?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 그렇지. 거죠. 관저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렇지. 3차 저지선 앞쪽까지 나왔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속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도주도 생각하고 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은
3박 4일을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들어가면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여기 없네 하면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에 계속 진지를 있어야 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편안하게 방마다 다 들어가는데 없어. 당황하지 말고 죽치고 있어야 돼요. 관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수색견을 활용하는 거를 수색견. 제안을 그게 이제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슈예요.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수색견을 사용하자. 우리 유삼영 위원장은 수색견을 사용하지 말자. 자, 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각각 이거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요. 결정해줘야 돼? 그럼 공수처에서 하는 거예요? 사용하자와 사용하지 말자의 변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견은 개의 그 후각은 인간의 2만 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수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수색견을 쓰는 거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효율적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회복할 수 없는 그 정도다 해서 아무리 윤석열이가 밉더라도 대통령직에 대한 권위는 살려놔야 된다. 윤석열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대통령직에 대한 예우다. 반격하겠습니다. 아니 반격. 우리나라 국격을 다들 누가 거칠어졌어, 떨어뜨렸습니까? 너무. 그냥 우리나라의 반론 정도로 국격을 합시다.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이 떨어진 국격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죄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 다음 대통령이 국격을 세우면 됩니다. 질문. 수색견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까? 효과적이라 그럼 또 더 좋은 하더라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1km 이상 떨어진 데에서도 전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강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실제로 후각이 엄청 뛰어나요. 멧돼지는 멧돼지로 잡는다.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내란 수개 잡는 데는 수색견이 제격입니다. 산에서 실종자를 찾는데 금방 찾거든요. 수풀도 많고 내부도 있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벽 가는데 뒤에 있더라도 그럼요. 예를 네. 들어서 패닉룸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벽이야.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죠. 두 분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토리를 풀면 토리 아빠 찾아와. 필요하면 개를 쓰되 카메라에 올 때는 개 물려서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수색용입니다. 물진 않지. 맞습니다. 이제 절충하는 필요하면 푼다. 개에게 끌려 나오는 일은 네네네. 안 보여준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수색견과 공격견이 따로 있습니다. 공격견이 가서 무는 거고 수색견은 찾기만 합니다. 그 약물 탐지견도 가서 조용히 옆에 앉는데요. 한 다음에 네, 사람한테 조용히 옆에 짖습니다. 앉는데요. 여기 있다고. 네. 체포작전에 동원되는 인원을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한 5,000명 정도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 1,500명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다 집어여서 할 건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좁은 장소에 들어가면 개 안 풀어도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합참의장 관저, 그러니까 4개 정도는 관저에서 관저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어디 대통령 숨어 있을지 관저에서.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수색 대상이 관저촌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관저촌 전체에다가 대통령실에서 발견된 게 사실이면 용산까지도 갔다는 얘기잖아요. 믿을 만한 분인 거잖아요, 그 제보자가. 맞습니다. 예.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 퇴근 차량부터 시작해서 버스, 승용차, 사람이 우르르 내려왔다가 그렇죠. 뭐 트럭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 시점이 딱 보니까 영장 정본을 서부지법에 반납하고 다시 재발부 신청을 한 시점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비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에 확실한 빨대가 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친위구태타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그 있는 자리에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라.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확실한 빨대가 있다. 빨대는 있어요. 때 2중 3중에 플랜 B, 플랜 C가 있고 현장에서 플랜 A로 갈지 플랜 B로 갈지 플랜 C로 갈지는 현장에서 빡 해야지. 두 이번에 번째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부장검사를 내보내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찰은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공수처하고 격을 맞추려면 저는 공수처에 차장이 와야 되고 국수본에도 부단장 하는 백동원 그 안보 국장이 와서 현장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런 걸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현장이 없는 게 낫다. 예, 경찰 쪽에 현장 판단을 이름하는 게 그것만 이루어지면 경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공수처는 자 체포해 주세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은 저희들이 그렇지. 지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적으로 경찰이 작전을 해 주십시오.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만 명확하게 해주면 돼. 해주는 게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훨씬 맞습니다. 결정 안 하는 게 가장 나쁘잖아요. 그럼요. 나쁜 그렇죠. 결정이라도 빨리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네. 1차 실패할 때 상황을 내가 조금 흉을 좀 보자면 경호관들이 스크럼. 팔짱을 꼈어요. 스크럼. 팔짱을 왜 끼느냐?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왜 퇴로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고립된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체포를 해서 데리고 나오려면 퇴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전쟁에서는 불량과 퇴로가 핵심인데 퇴로 없이 들어갔다가 고립됐어요. 무협지만 많이 읽었어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작전이랄 게 없었던 거죠. 들어갈 때 경찰 기동대를 거기 출입구에다 세워가지고 계속 세웠어요. 출입 세우고 통제를 갔어요. 했어야 네.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진지를 계속 구축을 했어야 그러니까 했고. 이렇게 생각 같아요. 쉽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강하긴하고 경찰도 이런 더 많이 투입하고 제대로 작전 세워 들어오면 이거 뚫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 도망갈 구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니면 저기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난. 자, 그 다음 그리고 중요 결정 사항입니다. 살수차 사용합니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로 살수차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상대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네. 무장하고 법 집행을 막는 자들이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는 제압하기 위해서 살수차 물로 쏘는 거거든요. 추운 거지.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그리고 위에서 헬기를 호버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을 뿌리는데 근데- 선풍기까지 돌리자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흠뻑 젖게 만들어. 그거 진짜 추워요. 전 맞아봐서 아는데요. 최루액을 섞어가지고 또는 페인팅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했어요. 사실은 최루액. 최루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크램을 짜고 있으면 눈 밑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물로 충분해요. 거기는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버텨야 되잖아요. 나는 물을 곱게 뿌려주고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면 꽁꽁 얼어요. 그러면 들고 나오는 거죠. 날씨를 이용해야 돼.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 돌격소총 이거 가지고 네, 있다라고. 돌격소총.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네. 직관하지 말고 물을 뿌려줘, 샤워처럼. 물줄기를 가늘게 해가지고 샤워처럼 촉촉하게 제가 그쪽이라면 예. 우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위를 입고도 맞아봤는데요. 춥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게 경사진 곳이잖아요. 물이 얼을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얼어요. 그 스파이크를 준비해야 돼요. 신발. 스파이크. 얼마나 추워요. 그 그래. 선무 방송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뜻한 곳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경찰 난방버스 동원을 해서 그렇지. 난방버스. 따뜻한 난방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프. 라면. 라면이지. 그리고 날씨가 이번 주말에 춥대. 잘 됐어. 어쨌든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렇지. 좀 저항 의지를 분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돌격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찰 특공대도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화력은 다 똑같은 건데.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렇지. 일단 한 200명이 쫙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와. 무기만 보여주고. 네. 그리고 물을 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장갑차가 있고요. 옆에서 수류탄이 터져도 말짱한 장갑차가 있고. 네, 아, 그럼 많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장갑차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괜히 장갑차 옆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네. 위험합니다. 아니, 미리 알려주는 거죠. 수류탄이 터져도 장갑차가 멀쩡한 걸 보여줄게. 선무 방송도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계속. 네, 네. 춥고 시간이 지나면 못 견딜 겁니다. 왜냐면 못 화장실도 견뎌.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을 계속 뿌려줘야 춥고, 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경찰관들은 밥도 먹고 계속 그렇지. 바뀌면서 교체도 하고 잠도 자고 이거 다 하는 바로 거죠. 앞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네. 그거 진짜 얄밉거든요. 그렇지. 데모할 때 보면 경찰들은 도시락하고 뭐 뜨거운 국하고 통하고 우리는 네네. 쫄쫄 굶으면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약올라요. 맞습니다. 기세가 네. 정말 고생하게 의지만 생각합니다. 반나절 내에 풀면 나머지는 수색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색견이랑 그 같이 나머지 가면 시간 됩니다. 다 수색에 써야 돼요. 네. 3박 4일 거기서 계속 버티겠다라는 마음으로만 들어간다면
못 잡을 리가 없다. 네. 스크럼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늘 하는 게 그겁니다. 네, 스크럼, 늘 당한 게 그겁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 200명 다 풀려면 한 24시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액션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팔을 끼워줄 거예요. 맞습니다. 경호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널공과 어공이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은총을 입은 4-5명 말고는 전부 다 그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4명이서 부태하면 6.25 사변 때 적절 처분하겠다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처장, 차장, 본부장, 부장을 체포해오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토항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 경찰이 온갖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물 샤워 얘기 좀 해주세요. 수색견은 이제 취해도 되겠습니까? 물 샤워 다 해체한 다음에. 그렇죠. 수색견은 안에서 수색할 그렇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 변호사님도 계속 3박 4일 있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장의 수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시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더라도 도주하면 쫓아갈 수 그러니까 있어요. 현행범인 상태로서 그러니까 영장이 집행에 나선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추적 중이면 어디든지 가도 돼요. 아, 좋다. 그건 합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합법이에요. 이게 중단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경찰들도 잡을 때까지는 계속 우린 추적 중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는 더 길게 받았을 것 더 같아. 길 것 같아요. 계속 열어두고 가야 추적 되고. 중이야, 추적 중이야. 그다음에 그 윤석열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법적인 영장이다. 서부지법에서 내준 것 자체가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받아오면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거짓말이고 그 얘기는 뭐냐? 잡힐 것 같다는 거예요. 사전구속영장을 받아와라 라고 또 페인트를 쓰는 건데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이게 더 이상 맞기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했구나. 시간을 벌고 저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냥 시간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저는 거짓말이야, 다. 약간 쫄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재판에서 응하겠다 재판에 이런 얘기를 응하겠다, 이런 했거든요. 것도 다 뭐냐면 소리예요. 불구속 기소해달라 이거거든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쫄았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 막아야 됩니다. 재판에도 안 나와요. 네. 근데 마치 선심시듯이 재판에는 응할게. 형사재판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근데 재판정에는 나가줄게. 이런 태도 아니야.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고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냥 가서 레카로 그 차벽 다 끌어내고 장갑차로 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압도적인 숫자로 경호처 직원들 다 뜯어내고 그럼 대열이 금방 무너집니다. 방을 수색을 할 때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으니까 사건 총으로 다 문 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열어서 이제 통로를 다 개척을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수색견과 함께. 그리고 네. 경감. 네. 많은 사람 가면 되니까 걔는 빼자. 근데 벽은 있을 수 있어요. 숨을 수 있는 벽. 그거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자가 그 영장 들어와서 특공대에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벽사에 막 진치고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진짜 짜증나. 추하다, 추해, 진짜. 진짜 추하다. 추해요. 원래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영장 들고 가면 불목성명하고 막 이럴 거라고들 예상하더라고. 나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 집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냥개 아니지. 수색견. 수색견도 쓰고 네. 수색견마다 카메라 다 달아가지고 수색의 카메라. 아예 그냥 카메라까지. 넷플릭스에 예능으로 파는 것도 영화적 상상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오징어 게임의 나라 아니겠어요? 보시라. 네. 멧돼지 게임 비싸게 너무 살 심한 거. 말들을 많이 하네.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해. 윤석열 돌아오면 당신은 끝장이야. 여기 다 끝장이야. 윤석열 아무도 못 살아남을 걸 여기서. 개뿔자 소리 안 했어요. 나는 거업은 제일 빨리 변절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 영화적 상상력이 뛰어난 편이라 그럼 삐언벙커에 끌려가 있으면 이렇게 정육점 고기 널리듯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한 명씩 와요. 양지열 변호사 쓱 지나가고 신장식원 나를 거기 넣어줘. 신장식원 저기서 막 두드려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수는 총수는 약간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 있는 걸 제가 보는 정말 그런 꿈을 계속 꿔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변절할 거야? 그래서 제가 밀고 가능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양지열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원하겠지. 찬양. 찬양이요?
2024년 최고의 영화로 건국전쟁을 뽑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너무 쉽네. 때리지만 않는다면. 네. 저 계엄 매니아라고. 코스타 가브레스의 계엄령이라는 영화의 제 인생 영화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 그럴 것 같아. 방금 개풀잔 얘기했는데. 살려줄까? 아니. 자, 이번 주말은 넘기지 말아야죠, 이거 작전이.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경호처장에 대해서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10일 날 3차 소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3차 소환 끝나고 나서 체포영장을 받겠다는 얘기. 그러면 결국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영장 3개를 들고 아니 그건 안 하고 그렇게 갈까봐 그게 그렇게는 안 하고 정말 3차를 금요일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는 들어간다. 네. 이렇게 빌드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토요일 날 그래서 금토 광화문 집회 장소가 바뀌겠네. 그 앞에 극우 집회 하시는 분들 좀 미리 치우려면 근처 편의점에 컵라면을 먼저 미리 선결제를 해놓으면 그 일대 편의점을 다 선결제로 아도를 쳐버려야 되구나. 컵라면을 한 2,000개 선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아하. 정광훈이 이거 자기가 해놓겠다고 했다 9분 만에 취소했다 그러잖아요. 왜? 돈이 아까웠겠지 뭐. 제가 근처 편의점에 컵라면 1,000개 결제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결제가 취소됐다는 거 9분 만에. 그래서 그 키세스단한테 가가지고 김밥 훔쳐먹고 막 이랬대요. 지금 보수 집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 막 파란색 비닐봉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몸을 싸고 물이랑 말아가지고 종이컵에 담아서 죽처럼 해가지고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밥이라고 그러던데. 네, 물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우리가 바빠 지금. 그러니까 컵라면만 선결제 넣으면 그분들은 싹 치워진다. 살수차 샤워형으로 물을 뿌리고 헬기로 돌려달아. 다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누가 추운데 계속 있으래? 따뜻한 곳으로 오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 집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을 뒤질 텐데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찾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사실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문으로 어저께 나갔다 왔잖아요. 네. 다 수색을 했는데 없다. 그럼 물론 거기에다가 또 진지를 구축해놓고 다른 데를 찾겠지만 이제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나. 근처에 있는 관저촌 다 뒤지고 네. 그리고 용산도 뒤지고 그리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영장 신청 다시 해서 또 찾고 전국에 수배하는 거죠 이제. 공개 수배를 해야 될 그렇죠. 것입니다. 체포영장 나오면 수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수배예요 수배. 근데 이제 공개 수배냐 이것만 하면 공개 수배지 무조건. 현상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마다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상금. 현상금. 많이 걸어야 됩니다. 역대 네. 최고로 걸어야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원래 경호처 직원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정신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겠지. 거예요. 그래서 초강경파가 거기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고 밑에서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 많이 흔들리고 있고 자기들이 지킬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네. 너무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럴 그리고 거야. 맞습니다. 영장 반려하고 기간. 청구 다시 네. 하면서 잠깐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나가서 생필품을 사가지고 왔대요. 3일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생필품, 물이랑 먹을 걸 사들고 오면서 현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현타가 오지. 내가 지금 뭐 뭐 하고 하나. 있는 짓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좋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도망가면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알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없다는 걸 알면 200명이 거기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맞아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버티라고 자기가 있는 척하고 몰래 도망갈 텐데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그 직원도 사실은 모르게 지나갔지만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나 알아본 거 아니에요. 네, V1이 지나갈 때 다 무전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무전에도 안 나왔대요. 아, 무전도 안 나왔다. 무전도 안 나왔어요. 프로토콜도 안 지키는 거야, 이제. 네, 몰래 아주 소규모만 해서 지나갔는데 얼굴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어. 네. 중요한 발견이다. 네,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무전 안에서 직접 V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뭔가 무전이 굉장히 바빴다. 네. 진짜 궁금하네. 그렇게까지 가면서 집무실에 뭘
뭘 찾으러 간 것 같은데. 술이라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증거가 중요한 있는 거 뭔가가 아니에요? 있었을 것 증거가 같아요. 있거나. 증거인멸. 아니, 술 아니야. 술이야, 술. 술. 에이, 무슨 술 가지러 아니, 한 군데서만 마시면 좀 지루하거든요. 지금 집에서 너무 오래 마셨어. 2차 간 거예요? 인멸할 자, 증거가 자. 있었겠지. 야, 인멸할 2차 증거. 가자, 2차. 야, 대통령실에 가면 2차 가자. 그게 계속 생각나는 아, 거야. 2차 가자. 아, 뭐 중요한 증거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도. 술 아니면 육포. 원래 소맥의 육포가 지대로거든. 선물 받았는데. 술도 안 먹을 만큼. 대화의 수준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원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새화에서 버티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런 합리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자신의 성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갔던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죠. 궁예라고 잡혀서 어떻게 됐다. 역사에 참고하시면 된다. 주변 공간들 수색할 때 수색하고 나서 그걸 비우면 안 됩니다. 맞아요. 수색한 것도 사람을 남겨놔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자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굴릴 거거든요. 수색하면 모든 곳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소위 땅 따먹기 해야 됩니다. 따먹으면 거기 다 우리 사람 다 세워야 됩니다. 여기를 다 하고 나서는 현상금 걸고 공배수배해야 돼요. 윤석열 잡아라. 바라바라바라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체포된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끝!